자, 동시행 항변권 47페이지 6번 동시행 항변권 틀린 것은 1번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죠?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히 맞아요. 5.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아요. 그대로 나와요. 서로 동시행합니다. 5.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보증금부터 줘. 보증금부터. 보증금이 선행 채무. 왜? 그동안 안 주고 있었으니까 먼저 줘야 돼요. X 정답. 4번 동시행관계에는 어느 일방 한쪽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말 되죠? 범죄 흔적이 이미 떴어. 동일성이 인정되죠? 그럼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야 돼. 민법은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었죠. 갑액에서 병으로 채권 양도됐어. 을은 여전히 병한테도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들이댈 수 있다.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말이 되는 거야. 국어야, 국어. 상대방 채무행이 곤란한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소수로는 잇따로 끝나는 거예요. 현저한 사유인데 못한다? 그게 이상한 거야. 민법은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내가 선이행채무 부담하지만 네 채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그럼 나는 못 줘. 할 수 있다. 이게 건설사 부도 생각을 하겠죠.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채무라도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리는 법 전문이 있죠. 5. 정답 3번. 7번. 동시행항변권. 옳은 것은. 자, 옳은에 동그라미 하시고.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네요. 자,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한다. 이행불능으로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제가 애월하겠어요.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돈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한다고? X죠. 소멸하지 않는다 끝나야지. X 날리고.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게 임차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자, 찍어봐요. 안 했어. 찍어봐. 민법은 찍을 수가 있다니까. 찍으려면 먼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 이게 과연 맞는지 장난쳤는지 그 판단하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게 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죠. 범죄적 떴어. 동시행 항변권 권리에 의해서 안 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불법 점유야? 불법 아니겠죠. 권리에 의해서 안 주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불법 점유 아님이니까 소수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지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X 3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자, 항변권 주장 없는데도 법원이 지가 막 판단해요? X 항변해야지. 단어에서 나왔어. 항변해야지. 항변이 뭐예요? 주장하란 얘기지. 동시행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얘는 소송, 법원에 들어가면 주장해줘야 돼. 직권조사사항 아니다죠. 직권조사사항은 제척기간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서.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X 4번 채권자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이 받아들여졌네요. 자, 소송 제기한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 받는다. 그렇죠. 갑은 등기 서류 주시고 을은 잔금 주세요. 서로 동시행하세요. 상환이행 판결이죠.
상환이행 판결은 소송 제기한 갑이 전부 진 게 아니지. 절반은 이겼지. 상대방한테 돈 주라고 판결 나왔으니까. 너도 주고 너도 줘.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전부 X. 그러면 다 사선이 4개 거진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고 지금은 안 되겠죠. 10월 달에는 될 수 있어요. 정답 5번. 자, 5번. 선행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떴어. 그러면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겠죠. 따라서 이제는 쌍방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렇지. 애우라겠어. 중도금 채무 안 주고 있는 동안 7월 1일 잔금 날짜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잔금 줘야 되고 상대방 소유권 줘야 되죠. 상대방 소유권 이전 채무 변제기 도래. 그럼 더 이상 중도금은 선행이 아니다. 잔금하고 함께 같이 소유권하고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래서 그대로 애우라겠어. 선행 채무 이행지체 등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럼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 이제는 동시행으로 바뀐다. 오, 정답. 8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은 것은. 자, 아는 애 동그라미 하시고 동시행관계 아닌 거. 1번. 해이제로 인한 원상회복 나왔죠? 동시행.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또 나왔죠? 동시행. 3번. 전세권이 소멸했네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필요 소유 교부 의무화. 세입 설정자 주인의 전세금 반환 채무.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4번. 근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됐네요.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화.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 자, 아직 안 했어요. 10월 달에는 알게 돼요. 일단 물음표 하세요. 5번.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가등기가 본등기 의무. 청산금 주고 소유권 주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주고 금 동시에. 자, 5번은 동시행관계 같죠? 전세금, 보증금, 청산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금 3개예요. 따라서 아직 안 했어. 가등기 담보법에서 합니다. 나중에. 즉 지금은 4번하고 5번을 제가 아직 안 했지만 설명을 안 드렸지만 10월 달에 시험 볼 때는 이거 다 합니다.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4번은 5월 달에 할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특강이니까. 경매입니다. 을이 갑한테 1억 담보대출. 그러면 을은 채권자. 자, 요약 정리할 때는 아마 해줬을 거예요.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자, 채무자 이놈이 채권자가 일단 저당권 박아야겠지. 은행이니까. 저당권 박았어. 자, 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자인 을이 경매로 날려요. 자, 경매. A가 낙찰 받습니다. 경락인. 자, 아까 우리 경매가 무효가 됐다. 담보책임에서 한번 들어봤죠? 거기서는 담보책임이고, 이 경매가 선생님 무효예요. 죄송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 경매가 무효면, 자, 경락인이 원래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등기 박았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소유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박았어. 그런데 법원에서 이 경매가 무효래. 자,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면 낙찰자 등기도 무효가 돼요. 경매도 사법상 매매입니다. 사법상 매매요. 그러면 무효 등기니까 경락인은 지 등기를 무효 등기니까 말소할 의무를 부담해요. 무효 등기는 항상 말소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말소하느냐? 갑에서 이렇게 이전됐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의무는 왼쪽 놈 채무자에게 부담해. 자, 그러면 이놈이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1억은 누가 가져갔어? 은행, 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갔죠. 1억은 우리 은행이 갖고 갔지. 자, 법원은
경락인 A한테도 연락하고 전화하고 경매 무효됐어요. 은행한테도 연락해요. 은행 경매 무효됐어. 당신이 배당 받아간 1억 배당금이죠. 돌려주세요. 배당금 돌려줘야겠지. 무효니까 무니까 받은 건 부당이득. 얘한테 돌려줘야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무효등기 말소문은 왼쪽 놈 채무자. A는 자기가 투자라 1억 받아내야겠죠? 아까 얘기했지. 법원이 AS를 안 한다고. 당사자한테 담보책임도 물고 당사자끼리 정산하래요. 그래서 A는 지 투자란 1억을 받아간 이 은행, 저당권자, 배당받아간 이거 오른쪽 을로부터 받아야 돼. 그럼 을은 얘한테, 경락인한테 돌려줘야 돼. 자, 그러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 등기 말소문은 왼쪽 놈. 오른쪽 놈,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채무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오죠.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등기 말소무와 배당금 반환 채무, 이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아니라고 봐버렸어. 서로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아까 당사자가 바뀌어도 채권 양도로 여전히 동시행이죠. 여기에서 어긋나. 이 판례는 어긋납니다.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이죠.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다르니까 동시행 관계 아니라고 봤어.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 거기하고. 그래서 4번 다시 읽습니다. 경매가 무효야. 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낙찰자 가운데 나와요. A. 낙찰대 왼쪽 놈. 채무자 갑에 대한 등기 말소무와 무효 등기니까. 그 다음 지도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채무자한테 받아? 오른쪽 놈한테 받아? 오른쪽 놈한테 받아야지. 오른쪽 저당권자, 채권자의 낙찰자 A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 양채무는 서로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대부분이 동시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경매가 무효야? 낙찰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항상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리잖아요. 1년 동안 저한테 배우면 이 그림이 떠오르게 돼 있어. 경매는 제가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A가 항상 제가 낙찰받는다고 해요. 경매가 무효네.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무와 지돈을 배당받아가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이게 이유예요.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왼쪽 채무자, 오른쪽 근저당권자, 채권자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동시행관계 아닌 거 4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 5번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주고 금금금 이 세 개는 동시행관계. 자, 오케이. 정답 4번. 9번. 또 냈네. 동시행관계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있는 거 골라냅니다. 박스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요. 오지선다보다. 기억.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행관계죠? 자, 기억에 동그라미 하시오. 기억에 동그라미 하시오. 박스 문제 처리 방법. 동그라미 하셔야 돼. 곤란했으면. 모르면 물음표. 곤란했으면 동그라미 사선. 자, 동그라미 해야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채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동시행관계 아니요. 아니지. 변제부터 애월하겠죠? 변제가 선행 채무야. 다 동시행관 아니죠? 그러면 니은에 제발 사선 좀 그어. 문제 풀 때 곤란했으면 기억은 있는 거 고르겠죠. 그럼 항상 동그라미 쳐야 돼.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아닌 것은 사선을 니은에 사선을 그는 습성을 제발 해요. 모르면 물음표고. 곤란했으면 동그라미 사선. 평소에 문제 풀 때 민법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과목 이렇게 봐. 마지막에 제발 1번 다음에 맞아. 눈으로만 하지 말고 오. 몰라. 물음표. 틀렸어.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야 돼. 사선을 못 그으면 물음표 하셔야 돼. 물음표. 민법만 그러지 말고 학개론도 이렇게 하시고 모든 과목.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물음표 된 것만 먼저 복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직 내게 안 된 거거든.
물음표 된 거하고 내가 5 친 것은 한 번 맞추면 끝까지 맞춰요. 10월 달에도. 그러니까 물음표 한 것부터 복습 대상. 그 다음에 틀린 거, 사선 근거 있죠? 이게 주 복습 대상이야. 왜? 장난치는 거 계속 장난치거든. 그러니까 복습 대상을 내가 맞힌 거 이건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모든 문제집에 5 물음표 사선 5 물음표 사선 모든 문제집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문제집이 깨끗하죠?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골랐네? 이건 천천히 복습해도 돼. 하지만 몰랐어? 이거 복습 대상. 사선 걷다? 장난치는 건 복습 대상. 장난치는 게 정답 지문이니까 틀린 건 물을 때. 그래서 모든 문제집 할 땐 제발 이렇게 하기를 바래. 이걸 계속 남은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은 탈락. 이것 매도인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채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자, 나왔죠? 협력 채무는 선행 채무지. 변제부터 해라, 협력부터 해라. 그럼 니은디귿 탈락시켰죠? 자, 그러면 3개 풀었으니까 들이대봐. 니은디귿 먼저 탈락부터 시키는 거야. 2번 탈락, 4번 탈락, 디귿 5번 탈락됐죠? 기억 들어간 거 찾아. 이제 들어간 걸 찾는 거야. 기억 들어간 거 3번밖에 없죠? 박스 문제 요령 먼저 탈락시키고 포함되는 걸 넣어봐. 그럼 기억 끝났지. 3번 정답. 그래서 박스 문제는 마지막 꼭 하나 안 풀어도 박스 문제는 답이 나오는 게 80%.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게 20% 정도 돼요. 그건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마지막 가는 거. 자, 정답 나왔어. 3번. 자, 이제 리을 공부해야지. 리을. 임차인이 건물 매수 조건권 행사했네요. 임차인의 소유권 주고 임대인의 대금 주고. 자, 매수 정권.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결국 매매야, 매매. 매매는 소유권 주고 돈 주고 동시행이죠. 아까 법조문에서 봤죠. 소유권하고 대금은 동시행. 따라서 매수 청구에 나왔던 매매계약으로 나왔던 소유권하고 대금은 동시행. 그래서 포함되었죠. 그래서 기억 리을이 답인 거예요. 결국 리을 지문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건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 행사했다. 매매 성립. 여기서 단어를 찾아내야 돼. 임차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유권 주고 주인의 건물값 줘야겠죠. 매매대금 지급이며 결국 소유권하고 매매대금은 서로 동시행 관계다. 매매는 다 동시행이에요. 오케이. 기억 리얼 정답. 10번. 또 나왔어. 작년에 32회 때. 동시행 관계 있는 걸 모두 고르자. 있는 애 동그라미. 자, 있는 거 골라내야 돼. 1켜.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 땄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대금 나올 수밖에 없어. 매매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동시에 하나 골랐어. 기억에 5.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인 세입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행이죠? 니은도.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간 거 찾아봐.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떠버렸잖아. 4번. 그래서 정답 고르는 거야. 디귿을 읽을 필요가 없어. 자, 디귿 이제 공부해야지. 또 나왔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채무와 협력 채무 선행 채무죠? 탈락. 그래서 디귿 탈락. 선행 채무 동시행한 게 아니지. 결국 지금까지 동시행 항목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동시행 항목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5문제 냈죠? 몇 회부터 냈지? 25회부터 냈어. 그러면 최근 7년, 8년 기출을 제가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동시행관계에 있다 안 있다 8, 9, 10번이 3번 연속 나왔고 6번, 7번은 앞에 성립요건 효력에 관해서 나왔죠. 결국 전반복, 후반복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행관계 있는지 아닌지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작년 32회 때 동시행관계 있는 거 나왔죠? 그럼 올해는 어디가 나오겠어? 성립요건 쪽이 나와. 그 판례가. 작년에 후반부 나왔죠? 그럼 올해는 이제 전반부. 성립요건 판례 있죠? 막. 거기서 나올 확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잘 보는 거야. 그런다고 이쪽 후반부를 날리지는 않죠? 어렵지 않잖아. 같이 하는데 좀 더 신경 쓸 뿐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특강할 때 작년에는 이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80%는 맞아요. 80%. 20%는
엿먹어라 하고 출제위원이 브리타를 내. 그건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는 이 패턴에 맞아요. 이제까지 기출. 자, 위험부담.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획책을.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디에 밑줄 하느냐? 을 소유에 밑줄 하시는 거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있는데 그러면 을 소유 주택이니까 누가 왼쪽으로 와야 돼? 을이 왼쪽으로 와야 돼. 그 을갑 그리는 거야. 을갑. 을 소유 주택 매매니까 그림은 갑을이 아니야. 을갑. 이거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을갑 그리시고 그런데 이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 멸실이죠.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사례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되기 전에 그림을 그려놔야지. 을, 갑. 이것만 그리면 돼. 이것만 그리고 문제에다 계약 체결한 후 멸실. 밑줄만 빡빡 해놓으면 돼.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 아,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갔구나. 후발적 불능이구나. 그러면 지문이 빠네. 후발적 불능이니까 왼쪽 놈 소유권 이전 채무자겠죠. 네 잘못을 불렀으면 채무불이행 동내고 얘 잘못 없이 태풍으로 날아가거나 그러면 위험부담 동내고 그럼 위험부담 문제란 얘기요. 결국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예상만 하고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날아갔네요. 자 그러면 책임 없는 사유니까 쌍방무책 여기서 떠올려야 돼. 쌍방무책 모두 잘못했네. 자 을 그림 봐. 왼쪽 놈이죠. 왼쪽 놈이 채무자죠. 위험부담은 채무자 왼쪽 놈은 오른쪽 놈 채권자 갑한테 돈 주세요. 전가할 수는 없지. 쌍방무책은 오른쪽 놈 매수인 잘못 없죠. 잘못 없는 갑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지. 2번 똑같네. 갑을 책임 없는 사유로 날아갔네. 자, 을 그림 봐. 왼쪽 놈이 매수인 채무자가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오른쪽 놈 갑은 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자, 1번 2번은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은 어른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받은 돈은 돌려줘라. 5억 못 받으니까 받은 돈 돌려줘야겠지. 그래서 계약금 수령했다면 갑은 돌려줘 할 수 있다. 주어가 을로 나오면 을은 반환 의무 부담한다. 이렇게 똑같아. 누가 저런 나오냐에 따라 소수로만 달라질 뿐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3번 갑 과실로 주택 소실. 자, 갑이 누군지를 봐야지. 그림. 갑이 오른쪽 놈이죠. 오른쪽 놈은 왼쪽 놈이 소유권 이전 채무자고 오른쪽 놈은 채권자지. 매수인이 위험부담에서는. 그러면 오른쪽 놈 갑 과실로 주택이 날라갔어. 그러면 왼쪽 놈 을은 갑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지. 불냈으니까 돈 내. 이게 채권자 귀책사 이론으로는. 오른쪽 놈 채권자 과실 귀책 사유로 멸실했다면 후발적 불능이 났다면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4번 을 과실로 주택 소실. 자, 을을 찾아야지. 왼쪽 놈이죠. 왼쪽 놈 을 과실로 주택이 날아갔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야. 따라서 오른쪽 놈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건 동네가 위험부담이 아니죠. 왼쪽 놈 잘못이니까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건 동네가 채무 불이행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효과,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중 첫 번째 해지할 수 있다.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지문.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서 오네. 그러면 1, 2, 3, 4가 다 맞죠? 내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오는 거야. 민법은 하나하나씩 해결해 오는 거야. 맞아. 아씨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5번까지 가야지. 근데 이것도 맞아. 그러면 이게 정답이요. 5번 체크하고 도망가 버리라는 얘기. 나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 언제? 10월달쯤 된다니까. 10월달쯤 돼요. 자, 이제 5번. 5번 정답이야. 5 나온 사람은 5번 읽지 말고 그냥 가버려야 돼.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5번 갑 그림 봐요. 오른쪽 놈이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그대로 뒀죠. 채권자 오른쪽 놈 수령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날아갔네. 수령, 채권자 오른쪽 놈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쌍방무채 보지 말아야겠어. 채권자가 수령지체했죠. 수령지체란 말을 제가 이해하라겠어. 등기서류 줬는데 이놈이 잔금을 안 주니까 등기서류 안 주겠죠. 그러니까 등기서류 수령을 지체한 거야. 결국 오른쪽 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예요. 같은 말이야. 어허, 채권자 귀책사유하고 채권자 갑수령지체는 같은 말. 잘못했죠? 잔금 못 줬으니까. 따라서 구후 태풍으로 날아가도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결국 3번하고 5번이 채권자 귀책사유, 5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같은 동네요. 서술어는 왼쪽 놈은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같이 끝나야 돼. 있다. 근데 5번은 없다로 끝났으니까 5번이 X. 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쌍방무채. 오른쪽 놈 매수인 채권자 잘못 없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받은 돈은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2번. 3번은 4번은 아예 동네가 달라져 버렸지. 왼쪽 놈 잘못으로 날아갔으니까 이거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효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자, 12번 위험부담 틀린 것은 1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 책임 없네요. 쌍방무채. 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으면 발생하죠. 거기서 이제 분화돼. 둘 다 없는지 상대방은 잘못 있는지 어찌됐든 채무자 잘못 없죠. 위험부담.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죄에 관한 질문이에요. 2번 편무계약의 경우 위험부담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생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에만 나타나. 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좀 반대급부를 할 수 있느냐 없니? 편무 작동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에만.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대상 청구권은 위험부담에서 어디에서 나온다? 대상 청구권. 토지 수용. 토지가 수용됐는데 보상금 받죠? 수용 보상금. 그거 주세요. 이게 대상 청구. 자, 제가 얘기했죠. 보상금 주세요 하려면 토지 매매대 5억은 주고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상금 대상 청구권 달라고 하려면 반대급부인 토지 매매대 5억은 의리가백에 주면서 보상금 10억 주세요.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 있다.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 종료. 그러면 쌍방무책 정리하시고, 이때 매도인 왼쪽 놈은 이미 을한테서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정리 들어가.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이면 왼쪽 놈은 오른쪽 놈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없죠. 따라서 받은 돈은 돌려줘라. 받은 돈은 부당이득 반환해라. 계약금, 중도금 받은 돈은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러면 저 위에 11번 문제에 2번 계약금 받았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하고 12번 4번 지문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결국 27회 나고 30회 나도 연타로 내버렸다는 얘기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쌍방무책은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여기서 나오는 건 계약금 나왔죠. 다음에 나오면 이제 중도금 내. 글씨만 바뀌어. 올해 33회 위험부담이 나오죠. 그러면 계약금 대신 이제 중도금 반환하는지 마는지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바꿔. 그지만 구조는 똑같죠.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끝나야 돼. 근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X. 정답이야. 정답. 틀린 거. 훈련하는 거요. 자,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법조문이 처음에 나온 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쌍방무책. 맞는 질문이요. 정답 4번. 자, 위험부담. 틀린 것은 13번.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특약,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다. 다 같은 말이야. 5.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네요. 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자,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나왔대. 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나요? 위험부담은 언제 나온다?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위험부담.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후발적 불능은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자, 그래서 X네.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 귀책 사유 같은 말이에요. 채무자 네가 불냈다고 무슨 위험부담? 너는 채무불이행이었구나. X야. 정답 나와버렸죠? 이 문제는 난이도 하야, 하. 지금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서 힘들 뿐이지 10월달 되면 이거 바로 골라버립니다. 제가 계속했죠. 후발적 불능은 불능의 원인을 따지라고. 첫 번째 경우수. 왼쪽 놈이 채무자죠?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오른쪽 놈이 채권자. 네가 불냈어?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동네 아니야.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났을 때 비로소 반대급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부담은 그때 발생한다 했어. 그런데 지금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났죠. 그러면 이건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정답. 자,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네요. 자, 매수인 오른쪽 놈이 대상 청구 행사하면 왼쪽 놈 매도인은 돈 주세요.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상 청구권 나왔죠.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지 토지 매매대금 5억은 주라고 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대상 청구할 때는 야 임마 5억 줘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야. 지급하고 청구하나 청구하면 줘 할 수 있다 같은 말. 5.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떴어. 채권자 잘못했죠? 그럼 서술은 돈 주세요. 할 수 있다지. 채권자 오른쪽 놈 네가 불냈구나. 돈 주세요. 매매대금 5억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5번. 당사자의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불능 떴죠? 채권자 오른쪽 놈이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얘가 불냈다는 얘기지. 오른쪽 놈이.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결국 5번 4번 우리 법 전문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쌍방무책 보지 말아야겠어. 채권자 귀책 사유 이것만 뚫어지게 봐. 채권자 귀책 사유 5번부터 보고 그 다음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란 얘기지. 채권자 네가 불냈어. 5번 4번 채권자 너 왜 잔금 안 주니. 수령지체. 둘 다 잘못했죠. 오른쪽 놈이 잘못했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채권자한테 위험이 넘어가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법조문 제1항이에요. 이게 법조문이야. 그래서 5번 4번 같은 말입니다. 결국 위험부담은 그때 제가 이제 흑반에서 정리한 거 있잖아요.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 있다. 이거 채무불이에요. 위험부담 아니요. 왼쪽 놈은 잘못 없다. 이게 위험부담. 근데 경우수가 둘이 난다 했죠? 쌍방무책이냐? 채권자가 증거집 4번 5번 불냈느냐? 거기에 따라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갈린다고. 그것만 훈련하면 모든 위험부담 다 풀립니다. 거기다 이제 수용, 대상 청구권. 그것만 해결하면 돼. 지금 여기는 없지만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지문에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또 오후 특강 들어가 문제 특강. 그때 이제 훈련하는 거야. 그때 7월 달에. 5월 달에 민법 특강이 없고 이제 7월 달 오후에 실제 시험 보면서. 지금 기출 이 지문들을 달달달달 하시고 나중에 새로운 문제 거기 지문들을 또 훈련하면은 계속 이제 실력이 우상향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문부터 훈련하시길 바래요. 3작이야. 14번. 3작이야. 틀린 것은 1번. 수익자는 그럼 병이겠죠? 수익자 병은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정권은 없다. 해제권 없죠? 해제 효과, 원상회복 청구권, 원상회복 의무 다 없다로 끝내야 돼. 5. 2번. 수익 의사 표시한 수익자는, 자, 병은 낙약자 오른쪽 놈한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익 의사 표시했죠. 그러니까 권리가 생겼겠죠. 따라서 낙약자들한테 5억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5. 이해했어. 이해해야 돼. 민법 외우지 말고. 3번. 낙약자 오른쪽 놈은 지금 머릿속에서 요 약자 3자의 계약 풀려면 갑을병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 그려져야 돼요. 왼쪽이 요 낙수, 요 낙수. 이제 요 약자, 낙약자 숫자 말이 붙으면은 요 낙수 이제 해도 돼. 자, 그래서 왼쪽 놈, 오른쪽 놈. 오른쪽 놈이 낙약자. 돈 줘야 되니까 이 놈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놈, 오른쪽 놈 되게 좋아. 자, 3번. 낙약자, 오른쪽 놈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정리 들어가야 돼. 낙약자 오른쪽 놈이죠. 요약자는 왼쪽 놈이죠. 갑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이래. 그러면 요약자와의 계약인데 이 매매계약 자체를 말하는 거야.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면 둘이 체결한 이 매매계약 3자료의 계약이죠. 여기서 발생한 항변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여기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지. 너 등기소리 안 주니까 병, 나 잔금 못 줘. 할 수 있다. 기본관계. 기본관계 이쪽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네, X. 낙약자는 이 매매계약, 요약자의 계약은 갑을 매매계약을 말해. 기본관계.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제3자 수익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지. 정답이죠? 정답 주문이야. 정답. 자, 4번. 3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28회죠. 28회 때 4번, 5번이 처음 등장했어. 28회 때. 도망가란 얘기예요. 올해도 정답 지문 다음에 처음 본 판례 들이밀어요. 우리 기본서에 없는 거. 도망을 못 가면 낯선 진을 만나서 거기서 시간 뺏겨.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앞에서 도망가 버려야 돼. 도망가면은 낯선 지문을 안 만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시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도망갈 때 제발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28회 때 4번, 5번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요. 기본서에도 이때는 없었어. 5년 전에는. 28회 때 뜬 후에 기본서에 들어가 이런 게. 항상 우리 기본서가 그래요. 자, 4번. 지금은 이제 공부하지. 기출 땄으니 공부해야 되고. 자, 채무자와 인수인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자, 병전적 채무인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해결하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글씨 자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병전적 채무인수. 이놈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채무인수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가. 항상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게 어려워. 소멸시효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고 이건 소송법이니까. 병전적 채무인수는 같이 존재해. 이것만 가지고 좋겠네. 둘이 존재하니까. 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그냥 밀어버려도 돼.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리도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단어에서 느껴봐. 내가 채무를 누군가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똑같이 했어. 여전히 니도 채무자. 병전. 내가 채무인수니까 나만 채무자고 너는 면책돼. 나만 채무자죠. 그러면 이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아. 채무자가 여전히 한 놈이니까. 이건 3자 계약 아니야. 하지만 병조니까 채권자 을 입장에서는 기존의 갑이 채무자인데 병이 이 채무를 인수했고 갑병 사이 채무 인수 계약을 했어. 그런데 원래 채무 인수 계약하면은 얘는 벗어나고 나만 이제 돈 갚으면 되는데 병존한다는 얘기요. 여전히 갑도 채무자주의를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권자 을 입장에서는 채무자 기존에 한 놈이었는데 채무 인수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가 않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자 한 놈에서 플러스 원이 생긴 거지. 채무자가 두 놈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을을 위해서 좋은 계약.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얘가 벗어나 버리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갑이나 병이나 채무 여전히 한 놈이 한 놈. 그러니까 이건 3자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아직 면책적은 안 나왔어.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건 낸 것도 원래는 오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앞으로 나올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히 몰라야 되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인수했는데도 여전히 갑이 이 채무자 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이 병존.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좋죠. 좋으니까 3자 계약. 병존하니까 채권자한테 좋겠네. 3자 계약. 그렇게 밀어버리고.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 이것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걸로써 유효하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계약 당사자가 을이에요. 낙약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돈 빌려준 게 있었어. 그런데 갑이 그래. 을, 너 쟤한테 빌려준 거 받지 마. 면제 좀 했죠. 그러면 이 병은 돈 갚아야 되는 게 면제됐죠. 그러면 이놈한테 좋죠. 채무 안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3자 계약. 유효. 결국 병존적 채무인수란 말만 이해하면 되고 5번이 가진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계약 당사자는 오른쪽 놈 을을 말하는 거고 낙약자가 병에게 기존 빌려준 채권이 있었는데 그 돈 갚지 마. 병, 돈 갚지 마. 채무 면제해주는 갑과의 계약도 이거 병한테는 돈 안 갚아도 되죠. 좋은 거. 따라서 3자 계약에 준하는 걸로 이것도 유효다. 그렇지. 병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병은 좋겠네. 꼭 권리를 취득하는 게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있던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도 3자 계약이 될 수 있다. 그 판례예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도망가라. 자, 15번. 3자 계약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는 수익의사 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자, 병은 누구한테 수익의사 표시했죠? 자기한테 돈 줄로. 우리 옥주기로 했죠? 자기한테 돈 줄 놈한테. 낙약자에게, 그래. 나한테 줘. 상대방은 낙약자. 2번. 낙약자는 오른쪽 놈은 기본관계 떴어.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쪽이니까. 근데 없다로 끝났죠. 아이고. 28회 때 3번이 정답점인데 29회 때도 2번에 같은 내용의 정답점을 바꿔버렸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가관계, 기본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넘버 2라고 했어요. 넘버 2. 정답.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계약, 3자 계약에서 발생한 같은 말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무조건 있다로 끝나. 정답. 공부 3자 계약은 모든 기출지문이 다 중요해요. 왜? 나오는 게 빤하거든. 여기서 계속 반복돼. 다 중요해. 3번. 낙약자의 오른쪽 놈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며 왼쪽 놈 요약자는 수익자 제3자 동의 없이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야 돼. 항상 민법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낙약자 오른쪽 놈 채무불이행이 있어? 그럼 왼쪽 놈 요약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3자 수익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야. 자, 동의 필요해요?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제는 갑의 정권이야. 그래서 제3자가 갑나라 배나라 못한다 했어. 그래서 해제는 요약자의 정권. 제3자 동의 없이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번. 수익자는 병은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 회복 청구권 없다. 또 나왔죠? 원상 회복자 없어.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해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5번. 수익자 병은 요약자 왼쪽 놈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자, 중심 잡아. 주어가 수익자죠. 수익자는 계약 취소 해지할 수는 없다. 못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결국 취소도 못해 해제도 못해. 4번.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어.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도 되지 않아요. 자, 3번.
낙약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자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어.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단 수익자 동의 있다는 거 필요 없지. 정권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16번 쉬었다 합니다. 3자 계약까지 못하겠어.